맞습니다. 아니 왜 여기 저 어머님들은 다 이쪽에 앉아 있고 아버님, 형님들 다 이쪽에 앉아 있는 거야 왜? 원래 한국 사람은 그렇게 자녀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의하시네. 나오셨나요? 그럼 행사를 진행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기의 광장 안녕국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모기의 광장은 함께 함께 이제는 5년간의 공정 방역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자 국민주권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위원과 그다음에 황현아 그리고 박규석 대외협력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시장도 나오셨고요. 먼저 이렇게 여기 인당 담당 국장님의 현황 설명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렇게 조승래 위원장님이 마무리 말씀을 주셔서 국장님께서 현황 좀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조승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무더운데 국정기획위원회 찾아가는 모두의 의상시간으로 제주 방문을 해주신 조상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법무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히 해수욕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른 정부가 필요없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냥 상당히 주요 기능이 수영 석식 토지 해수욕장의 차례 대량 건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해수욕장은 제주의 관광객이 찾던 곳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차례 건식으로 인해 수질을 고객이 옆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항상 우리가 봄철에서부터 여름철, 가을철까지 연중 해가 이제 5,131톤, 2024년도에는 7,200여 톤이 이제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이러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해양 농촌수 유입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지적 수거 대응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응들이나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이 종합 대책 마련과 복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수욕장은 해양 독도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 기준을 제 14연안 도로지 기본 계획에 마련하고 국가 지구적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황판을 보면서 직접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참여된 것이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해전부터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업 지금 뭐 고성 선사는 고성 시장 협의회장 기록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0개년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그 기본 시설도 용역과 그리고 해양 배출수 정비 그리고 연안 침식 정비인 공사 및 관리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 애초에는 제 3차 연안 정비 기본 수정 계획에 우리 도가 이제 지난해 이제 5월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들 연안 침식 정비 사업이라든가 물파대 저것 또는 토수요청 시설을 등해서 437억 원의 예산을 좀 반영을 요청했는데 저희들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이제 10월에 이제 연안 정비 기본 계획안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사업비가 243천만 원으로 이제 수정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반영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에서는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연안 정비 기본 계획 공시가 이제 이루어지는 될 건데 저희들이 막대한 이제 국비와 그리고 지방비가 좀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좀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예산부에서가 좀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도 예산부에서는 공적 예산이 이제 바다 소요로 해서 제주도가 이제 직접 시행하기를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특 예산에는 저희들 시도 자율 편성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 자율 편성 예산의 80개 사업에 80억 원 정도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중에 이제 연안 정비 사업으로 매년 한 8억 한 4천여만 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새롭게 내년은 신양해수욕장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매년 한 5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면 시도 자율 편성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외 다른 사업을 전혀 이제 할 수 없다는 그런 우리 예산부서의 좀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도 사업부서에서는 그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이제 직접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다가 지금 권유를 좀 추진을 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례로 이제 지방 예산이 발입도가 한 34%, 전국 12 등을 고려하여 해상부의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국가 시행 연안 정비 사업이 1차례로 한 16개 지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제 2차 연안 정비 기본 사업에는 11개 지구, 그리고 3차에는 20개 지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 특별자치구는 권한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직접 시행 사업이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들 올해 이제 8월에 기본계획 수정 계획 고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들 27년도부터 29년도까지 신양해수욕장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2029년도부터 저희들 종합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또 저희들 건의드리는 사항은 저희들 해수욕장 지구 연안정비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국가의 직접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이 다 말해서 계산일 겁니다. 그거를 꼭 위원장님 발견해서 어쨌든 저희 마을은 안에 왔을 때는 위원장이 꼭 방문했을 때는 야 진짜 그때 하고는 엄청 틀리다는 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앙이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드린 선에 대해서 여기가 파리가 생긴 지가 85년 후반 정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해수욕장이 길이도 길고 모래도 아주 좋았는데 파리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강파제가 이종암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다가 그래서 지방공화국을 그러다 보니까 의선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애로사항이 강파제가 당초에는 석탄당에 꽉 차 있을 때 이쪽으로 북풍이나 불면은 이쪽으로 해갖고 고기로 돼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 때는 이 강파제가 태풍이 있으면은 녀석끼리 이렇게 태풍가 넘쳐갖고 부딪혀갖고 난간에 당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저기 단초의 목적을 이제는 달성하지 못하게 아무 필요 없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가 저강파제를 욕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것이 없을 때는 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파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치웠는데 지금 바람방랑이 가까워서 한번 여기서 한 5일만 살아보세요. 연세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수거자가만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부모님 집을 마련해 주셔야 하고 그것이 부모님 집이 없으면 이렇게 옛날에 와갖고 여러분들이 와갖고 막 설명하고 뭐 하고 하지만은 요란하게 가지고는 이 책이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이번에 왔을 때는 조그만 눈이 지금 다 있어요. 조그만 책이라고 그래서 마련된 그리고 교회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80년대 원상태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데이터 많이 하고 이거 시장하면서 돈도 많이 투자하고 행정에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선 주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가 이렇게 해서 전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지역이 요리장 이렇게 제가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들어가서 발을 디디면 조개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있어가지고 안 됐습니다. 제가 서울에 한 30년 살다가 나가서 결혼했습니다. 와서 저기 가서 노래 하나 없었어요 사실. 파래는 있었어요. 파래는. 근데 이걸 먹을 수 있는 파래 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금 된다라고 뭐 어떤 그 요번에 그랬는데 자 우리 그 전문들 정부에서 진짜 근데 지금 제가 없죠. 지금 조개를 이걸 뭐 사실 진짜 말씀하시는 이때 말씀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아까 파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여기 근본적인 뭐 나오신 분들마다 방파제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고요. 파리가 생기는 것도 원인이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방파제가 생긴 데에서 물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저쪽에가 예전 태풍 불면 저쪽으로가 집 있는 데까지 파도가 치던 곳입니다. 여기가 저쪽 중간 이 물리는 중간까지가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모래들이 저쪽으로 밀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바로 앞에까지 지금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쪽에 사tun과는 이쪽에가 바로 모래밭이었는데 지금 돌로 쌓아놔가지고 내에 지금 그 돌을 태풍이 와서 부수면 다시 축구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방파제를 좀 어렵겠지만 물론 저거 지어주려고 해가지고 돈도 많이 투자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수욕장이 지속하게 하려 그러면 그 방파제 입구는 어제 여기가 모래가 예전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요게 이제 그래서 좀 우리 여기에서 오신 우리 고승명 위원장님께도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좀 사업을 좀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직접 시행 사업으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파래를 뭐 지금 수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대한 예산이 지금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영만이 아니고 여기도 이제 뭐 한 몇 군데 이제 주요 이제 파래 뭐 발생 지역에서 그렇게 좀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원인들이 뭐 기후 변화라든가 또 이 해양 환경 오염원이 좀 확대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예전에는 뭐 이런 낚시장 뭐 개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사람 뭐 인구라든가 오수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지난 3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차적으로 원안으로 이제 들어올 때 좀 걸러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이제 파리를 수거를 하고 뭐 이제 매년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이제 지속적인 그런 사회 발생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가장 저희들이 정보적으로 체계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대규모 예산을 투여를 하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국가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저희 도의 건의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좀 원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파제가 최초에 만든 목적 때문에 그대로 정치되고 있는 거죠. 아까 주민 말씀드린 것처럼 방파제가 지금 근거가 없다고 일부 주민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배를 가지신 분들은 또 그래도 좀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주민 대부분의 입장은 좀 대부분 좀 철거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번에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그게 과연 저 방파제를 철거하는데도 막대한 또 예산이 있고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다. 거의 한 뭐 100억 이상이 그게 과연 그게 그러니까 철거를 했다고 해서 또 확실히 여기에 이제 이게 파래 발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이 결론에 도달하면 그걸 확실히 이제 쉬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나 사례가 특징한 지역도 있습니까? 그런 지역들도 좀 있습니다. 좀 하도라든가 거기가 종달리 뭐 저쪽 함덕 신흥 여기가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요인들이 다 있습니다. 하도 뭐 철새 도래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내만 이제 철새 도래지는 함수 저수지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많은 바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수에 의해서 그 지역 많은 이제 파래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그리고 종달 같은 경우에 그 위쪽으로 이제 내만형 이제 양치장 이제 가두리가 좀 많이 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파괴들이 많이 공사하는 그런 모조리 그 조사하고 그런 형태의 뭐 내만형이라든가 대부적으로 이제 국상에서 무역권들에 의해서 또 파래가 이제 자생하게 되는 게 저희들 식수라든가 뭐 인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가장 크다는 그런 복합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복합적으로. 예.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온 상승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땅에서 기인하는 그런 위험과 그래서 장기 이제 지하 농천수 같은 그런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많은 영향이 이제
서울자치도에 나오신 의원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국장도 했었고 해양수산국장도 했습니다. 아까 지역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들은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연안정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전 구역에서 파괴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파도가 밀려오면서 연안 침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민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국가기관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1단계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 담수와 그 다음에 구역 양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파래가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쪽 지역에 파래가 생성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방파제를 제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두 번째 결론을 이제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집행부 제주도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일단은 파래가 생성되는 지역이 어디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거를 어떻게 막아야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양 해수욕장이 아까 지역 주민들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 신양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제주도 동부 지역의 전체에 이 신양 해수욕장이 살아야 제주 동부권이 살고 제주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십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번 국가 연안정비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이거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분이 한 분 더 말씀하고 싶으시다고. 예, 저기가 죄송합니다. 예. 신앙이 장담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중립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옛날에는 봤더니 그 마을 주민이 분뇨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해갖고 어디로 흘렀느냐면 해석장으로 다 해석장으로 첫 번째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다 어디로 가요? 하수도권 지키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도 파괴가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녹천수는 옛날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급격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급격히 감소가 되어 있고 어떻게 감소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다니다 보면은 물이 막 솟아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솟아난 그 부분이 상당히 줄였습니다. 나오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화분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외부에서 유입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해수욕장에 유입할 곳이 없습니다. 하천이 있습니까? 하천도 없지. 다른 데 같은 남원 같은 데나 그런 데는 하천이 엄청나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은 글로 흘러서 이렇게 오지만은 여기서는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이 없어갖고 저쪽에 저 작은 거기도 하나 흘러내리게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단지 그 변한 건 뭐 하나 있냐면은, 이거는 우리 저기 보면은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 양해장이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옛날하고 변한 거는 저 두 군데가 저 양해장이 생긴 것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유입되는 것이 감소되긴 감소됐지, 얼마나 그 신양이 주민들이 거의 1000여 명들이 그렇게 거둔 그 횟수가
다 해갖고 하수도만 처리장으로 가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소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행정하고 우리가 그 기본적인 차이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왜냐면은 이제 얼마 없으면 있지 않습니까? 저 동선만 이제 무너지면은 이쪽으로 해갖고 이거 다 침수됩니다. 이쪽에 이거 다 침수됩니다. 이 동선만 무너지면 지금 태풍 불 때는 이쪽에 다 넘어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방파제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심하는 거고 이거를 해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그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막 무대 프로 이렇게 철거해서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정확한 용역을 해갖고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용역을 해갖고 갖고 이렇게 이 지방정부에다가 넘기지 말고 지방정부에다만 넘기지 말고 이건 국가적인 과제로 해갖고 이 저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해양 지금 이 해수욕장 석시장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그거를 이제 해양수산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해달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도하고 입장이 지금 같은 건데, 그거는 같은 거고, 다만 원인에 대해서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닙니다. 현안적인 기본계가 지금 어쨌든 미인돼 있어요. 미인돼 있으면 재원도 그래도 만들어 써라 이 얘기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미인이 있잖아요. 예, 저는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들어가 해수부에다가 여러 번 요청했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마침 전임 장관이 여기가 부장이고 방송장관이 여기가 부장이고 또 사회 문제를 직접 연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게 시각적으로 알고 계시갖고 해수부의 연안적 기본계에다가 반영을 하는 걸로 안에 반영을 좀 투자하는 거는 또좀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 웃음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렇게 멀리 시장 선생님까지 와주신 조승래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는 조승래 위원장님은 정말 존경하는 판단입니다. 제가 옛날에 예천 장관이 오셨었고 이게 저 조승래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의 활약상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충청도에서 공부하는 게 있기 어디 가나 제 고향이 충청도
실질적으로는 딱 30년 전 1995년도부터 이 파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조금 아무래도 좋은 시각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85년도부터 87년 사이에 양식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분들 들어섰는데 그게 현재 그 시간당 배출수가 많거든요. 하루에 24만 톤입니다. 시간당 배출수.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방파제가 97년도부터 97, 98, 99년도에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원인이 저거 두 개인데, 두 개라고 가시는데, 또 어느 게 원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례 문제가 30년 동안 정확한 하나의 원인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를 특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0억에서 500억. 다행히 오영훈 지사님 되셔갖고 여러 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해수부에다가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고, 그래서 마침 다행히 강재영 해수부 장관님의 고향이 여기고, 요 문제 심각성을 누구보다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안정비 기본계에다가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조만간에 실시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고, 해수부에서 국비로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약속을 수치는 좀 한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상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우리 관계자님께 특별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해결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내용은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정기획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고, 국민주권위원장 맡고 있는 김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오영훈 지사님하고, 우리 지금 이성권위원이시죠? 이성권위원하고 제가 그러니까 국회 입사 동기예요. 2016년도에 같이 입사를 해서 이성권위원하고 저는 삼선 의원이 됐고, 오영훈 지사님은 재선하시고 도지사가 되시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으로 반영하는 것은 뭐 전임 장관도 약속을 하셨고, 아마 뭐 신임 장관도 뭐 제가 보기에는 오영훈 지사님하고 이성근 의원하고 전재수 장관 뒤에는 부사 동기예요. 그러니까 뭐 각별한 관계는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국가계획이 반영하는 것은. 근데 문제는 어떤 계획을 반영할 것이냐 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은 그리고 연안 침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과 약간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해야 될 문제 같고, 이제는 이 파괴 발생하는 이 문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정리되기 좀 덜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아파서 했는데 양식장 때문에 행정에서는 배출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다. 종합적인 방법을 다 써야 되는데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은 우선은 도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대체 파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계획에 입각해서 결국에는 그 사업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게 제일 급한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용역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방파제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했었다고. 거기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저 허물어 쓸 경우에 유속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죠? 유속이 변화에 따라서 이 소위 해양 생태계 어떻게 바뀔지,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하냐. 사실은 그거를 세번 공격을 하는데도 배신만 현재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바다를 생명으로 삼아서 사셨던 주민들의 시각이 어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진 건 없는데 저 방파제와 양식장 이 두 개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을 그렇게 집어갈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계획 수정계획을 해서 반영하는 것을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본 게 어떠냐. 그런 종합계획을 거치고 나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뭐 돈을 200억씩 썼는데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주민들은 더 불신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약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우선은 여기 이제 연안 침식이라든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주민들 안전에 심각한 문제로 당장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규모가 제주도가 스스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또 200억 이상 넘어가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규모도 될 거니까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상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차제에 저는 그런 거를 좀 해수부한테 적극적으로 제주도에서도 건의하고 저희들 가서 건의를 할 텐데, 일단 이 수온 변화에 따라서 이 연안의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연안 관리라는 게 보통 지금 연안 관리는 보통 그런 이런 시설물들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이런 걸 사실은 정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수온이 막 올라가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 생태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연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연안 관리 계획이 세워질 것이냐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단순하게 그냥 연안이라는 구조물이나 시설물, 그 다음에 뭐 배출수, 뭐 배수관을 쫙 멀리 빼고 이러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요 생태계 변화에 따른 연안 관리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약간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국가가 시행하는데 몇 분이 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우선은 국가계획 반영하는 것은 뭐 거의 다 됐다니까 저희가 한번 챙겨볼 걸로 하고, 그리고 차제의 좀 종합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세우자라는 거. 우선은 그 예산이 시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는 차제에 뭐 규모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해수면 온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해양 생태계가 바뀜에 따라서 연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전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 사업이나 모델로 그리고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서 같이 고민해보면 훨씬 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도 대신에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저 방파제를 원인으로 집어가시는 주민들도 저게 만들어진 예로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고 점점 악화돼서 어느 날 보니까 막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돼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를 들면 저 방파제를 당장 허문다고 해서 저게 갑자기 파래가 없어지고 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그 행정과 또 정치하는 분들과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정리해 나간다, 이런 좀 생각을 또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모델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 자체를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면서 거기 가서 좀 구경하고 싶겠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유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당장에 이제 주민들을 불편할 수 있는 기관상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수거 이 작업부터 신속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기 도시와 제주도에서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고정적으로 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마을에 장비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그게 뭐 결국에는 어르신들 장비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 마을 분들
제시하십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렇죠 하면 조금 더 예를 들면 일자리 숫자를 이쪽에다가 좀 더 배정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일주일에 2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량을 좀 늘려서 하면 주민들 불편을 많아지죠. 우선 그런 조치들은 제주도하고 서울시에서 해주시면 그 정도 말씀드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면 해결됩니다. 하다가 포기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나 시간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주민들과 서귀포시 제주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결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